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전기과 박진영입니다.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인사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고객에게 마이크에 닿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얘기를 그동안 이제 어깨 회전근개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들을 드렸는데 오늘은 얘기를 이제 관절염도 어깨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많이 생기시죠? 무릎에 많이 생기고 다 발목에도 관절염이 많으시고요. 고관절도 예전에는 관절염이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한 거거나 예전에는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그러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요즘 많지 않은 걸 봐서는 예전에 카바이트 같은 것을 이용한 막걸리 같은 거 드셨을 때도 좀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은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관절, 무릎 관절 같은 것도 생기지만 발목에도 생기고 하체 체중을 많이 부하하는 곳들이죠. 근데 이 위에도 상지에도 많이 생깁니다. 어깨에도 많이 생기고요. 팔꿈치에도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관절마다 치료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어깨 관절염 연세 있으시면 다 있으신데 어깨 관절염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하라. 그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50견으로 착각되는 어깨 퇴행성 관절염이 많다. 연골이 닳아서 염증 변형이 생기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약 한 16%에서 발병된다. 놔두면 악화돼서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깨 퇴행성 관절염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다 50견이라고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50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은 50견은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냐면 일본 얘기를 해서 저는 별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라 얘기를 드립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고노가다라는 일본 말이죠. 50세에 어깨가 아프다. 가다가 어깨 아닙니까? 가다 뭐 이렇게. 그래서 50세 아픈 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이때는 이제 50이 드시면 예전에 환갑잔치한 때는 그때는 대부분 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환갑잔치 하기 전에 한 50대 나이에 어깨가 아픈 걸 50견 고노가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어깨 질환을 치료하고 병을 진단해 드리는 한 30년 전에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이 몇 개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진단명을 일단 처음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50견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50견이라는 말을 일부 분들은 동결견, 그러니까 관절이 굳었다는 뜻이죠. 동결견을 50견이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절을 50견뿐만 아니고 어깨 아픈 모든 병을 50견이라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이제 좀 지긋하시면 아유 50견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난 50세가 아니고 70대인데 50견이 걸렸으니 뭐 난 아주 젊게 사는 거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50견은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이 어깨가 아픈 병을 통칭해서 광의로 사용할 때는 50견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생기는 관절염은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어깨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알아봐야지 하는데 이와 같이 상완 골대에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골절면입니다. 이 골절면이 있고 견화라고 생기는 견갑골이죠. 이게 견갑골, 여기가 쇄골. 이게 오른쪽 어깨를 앞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형의 이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어깨관절, 이제 우리가 고관절 같이 얘기를 하면 견관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견관절은요, 이게 이제 확 잡혀 있는 소켓 같은 구조지만 고관절은 이게 소켓 같이 속에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어깨관절은 넓은 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범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어깨 관절염이 생겼을 때 김지연 님이 얘기를 주셨는데 저 적절한 질문을 주셔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염이 생겼는데 병원 내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통증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 안 쓰는 게 최고일 텐데 쉽지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사용하는지를 어깨 관절염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한 가지 질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별로 그 스트레칭이나 운동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질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는데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환들이. 일단 퇴행성 골관절염. 제일 흔한 게 이제 무릎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어깨에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생기는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줄여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회전근개 파열 후 생기는 관절염인데, 영어 단어를 컵테어 아스로패스라는 말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좀 어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더 편한 말이 있으면 바꿔보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처음 외국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스스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어깨하고 팔꿈치 관절을 주로 연구하는 단체가 대한견주관절, 대한어깨 팔꿈치 관절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에서 한 3, 4년, 4,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그 지식을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교과서를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외국 교과서를 참조를 했겠죠. 했는데 그 참조할 때 그 말을 직역을 해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생긴 후에 관절병이 생겼다. 그래서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말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완골두, 상완골의 헤드죠. 골두에 괴사증, 무혈성 괴사죠. 괴사증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생기는 게 고관절에 많이 생깁니다. 고관절에 생기는 병들이 많았는데 다리 쪽에 몸의 체간에 몸에 붙어 있는 게 고관절이라고 얘기하면 엉덩이 관절이죠. 엉덩이뼈 관절. 상지에 붙어 있는 게 어깨 관절, 견관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관절이 문제가 고관절 다음으로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혈성 괴사가 생기는데 저희가 예전에 봤을 때보다는 이 무혈성 괴사에 대한 질환은 이제 조기에 치료들이 많이 돼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염증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의 아주 대표적인 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죠. 이제 그와 같은 병들이 있을 때도 어깨 관절에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활액막이 류마티스 관절은 자가 면역 기능에 의해서 많이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활액막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활액막 생긴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생기면 되는데 너무 과잉으로 생기면 관절 사이에 관절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이 사이에 그 활액막들이 자라난 게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가면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시면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이제 관절 연골을 점점 없애주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는 관절염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는 생길 수 있는 게 외상성 관절염.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다치면서 근위상완골이나 견갑골의 일부가 부러졌을 때 부러진 관절면이 정확히 맞게 치료를 받지 못한 수술이나 비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와 같은 관절이 제 위치에 예쁘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지나가면서 그 부분이 걸리겠죠. 걸리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제 학문적으로 정해놓고 1cm, 5mm, 뭐 운동선수,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이거에 따라서 다 조건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관절면이 부조화됐다, 잘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신경병성 관절염
병증인데요.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발목 관절의 샤코 조인트 같은 겁니다. 이제 당뇨가 오래되신 분이나 예전에는 요즘은 많이 없지만 매독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성질환이지만 성병이지만 그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그 질환은 당뇨병도 말기가 되면 감각이 없어지고 끝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썩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 느끼지 못하는 통증 때문에 이제 체중 부하를 조심스럽지 않고 쾅쾅 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디딘 것 때문에 저희가 관절의 마모, 연골의 마모가 손상이 빨리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병을 이제 신경병성 관절병증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는 하나씩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고준철님께서 장시간 앉아서 팔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어깨를 돌릴 때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증상이 어깨 관절염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질문을 주시면 남자 여자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얘기를 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드렸고 고지만님 저기 60대인데 집에만 있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어깨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까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근데 60대인데 집에 있다가 활동량이 줄면서 어깨가 굳어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는 젊었을 때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가신 분들은 그 관절염의 가능성이 있고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어깨 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활동량이 줄어서 굳어가는 거는 어깨 관절낭이나 회전근개라는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파열이 조금씩 오면 염증이 생기면서 활액막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통증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꼭 관절염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일단 어깨가 굳어가는 운동이 있을 때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대부분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먼저 한 3주 정도 열심히 스트레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왜 배만 나와? 그 뜻이군요. 아이고, 그렇죠. 뭐, 나이 점점 들면 배가 나오죠. 제 어깨는 엄청 아프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처음엔 조금 찌릿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면 너무 아픕니다. 다른 질병이라고는 살찌고 무릎, 발목 통증 생기고 말고는 없는데 혹시 어깨 통증도 살이 찌면 생길 수 있나요? 요즘 어깨 아파서 젓가락질 하기 힘들 때가 있어서 밥 먹을 때도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얘기를 주셨는데, 자, 일단 그러시면요. 근처에 거울 있으신가요? 거울에 가셔서 옷을 한번 벗어보세요. 벗어보시고, 뭐 아무도 없는 화장실 같은 데 가서 하셔도 될 거고, 보시고, 내 어깨의 앞에 선이 가슴의 앞에 선보다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는 자세가 가슴이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깨선이 가슴선보다 앞에 나와 있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요. 뒤에서 내려오는 선이 어깨선과의 가운데하고 딱 맞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 있어야 돼. 저도 잘 안 맞네. 이렇게 돼 있나요? 그 이제 맞아 있어요. 저도 뭐 맨날 컴퓨터하고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드리면 되냐 하면 이게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견봉이란 뼈가 앞으로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처지면서 팔을 들면 이제 뼈가 이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있으면 팔을 움직여도 걸리지를 않겠죠. 근데 어깨가 내려오면 뼈도 처지죠. 그러면 팔을 움직일 때마다 견봉이라는 뼈에 어깨 상완골 뼈가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서 팔을 움직여주는 근육인 회전근개 근육이 계속 걸리게 됩니다. 살이 찌신 분들도 많고요. 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신 분, 특히 저 주위에는 저는 강남에 있으니까 컴퓨터 판교나 이쪽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코딩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이제 저희는 볼 때는 상체를 꼭 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보거든요.
이렇게 벌려서 보는데 그게 없어야 이 뼈 모양하고 관절 구조 모양을 저희가 알 수 있어서 상체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서 이 정도까지 남자분들은 뭐 보통 벗도록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 모양을 봅니다. 골격이 어떤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그렇게 봤을 때 어깨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깨에 관절염이 생기시는 분보다는 어깨에 회전근개 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프니까 팔을 못 쓰고 못 쓰다 보면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굳어서 관절을 못 쓰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하셨고 이영숙님은 그제 저희 병원에 내원에 갔다 왔다고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랑방탄 두꺼비 TV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인데 어깨 아팠을 때 팔꿈치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나 물어보셨네요. 어깨 아프다 팔꿈치 안쪽이 아프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그러시냐 하면요. 어깨 관절에서 오는 근육이 어깨 관절 내에서 안에서 시작한 근육이 팔꿈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두박근 장두건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장두건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장두건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이 있는 데가 통증이 이렇게 아래로 뻗쳐서 전이 되는 느낌이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프고 대부분은 이제 팔꿈치 여기까지 아프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쪽이 아프시다는 게 어깨가 아픈 겁니다. 여기가 아프다 그러시는 거는 목에서 오거나 어깨가 관절이 굳어서 문제가 되신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수 님이 얘기를 주셨네요. 그날 어깨 주사 맞고 왔는데 어제부터 팔꿈치가 너무 아린다 그러셨네요. 근데 그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아프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주사 놓을 때 얘기를 보통 드립니다. 주사 맞고 나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아플지 모르세요. 며칠 놀라지 마시고 그러고선 다음 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주사가 맞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주사가 맞으면 아픈 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처치를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 저희한테 오시는 분은 많이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고 오시거나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와 같이 이제 저를 신뢰가 있으니까 조금 아파도 기다려 주시죠. 근데 그 기다리는 기간을 대부분 많은 병원에서 그거를 지내기가 어려우셔서 그런 치료를 해드리기가 어려운데 그게 지나시면서 관절막이나 각 부분이 조금씩 약기운이 퍼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지니까 조금만 이영수님은 기다려주시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이야기를 지금 질문 오신 거 그동안 온 것도 했고요. 저희가 강의하던 거 마저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기는 흔한 어깨 관절염이고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에서 발생을 하시고 관절면이 불일치됩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이렇게 상한 관절면이 점차 연골이 해지다가 이게 터지겠죠. 터지면서 이 밑에가 점점 패입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매끈한 쉽게 생각하면 대리석을 생각을 해보세요. 대리석에 위에 대리석과 대리석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면 뻐덕뻐덕하고 소리가 나고 잘 안 움직이겠죠. 그 사이에다가 얼음을 하나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음을 넣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대리석 사이에서 잘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연골이 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녹아서 없어져요. 없어지다가 구멍이 그 얼음에 나면 그 얼음에 구멍 난 부분이 빨리 마모가 되면서 대리석이 빨리 닿겠죠. 이제 이와 같이 되는 것들이 관절면의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그 연골이 마모가 돼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심한 통증과 강직, 이제 그렇게 해서 나머지 얼음이 다 녹아서 없어진 것처럼 연골이 없어지면 그게 대리석 두 개끼리 만나는 거죠. 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관절면에서 바닥바닥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니까 진짜 뼈끼리 스치는 소리니까 통증이 많이 심하시죠. 많이 심하시고 그것과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하다가 강적이 오고 그래서 연골이 이 정도 돼 있는 상태면
지나가면서 걸리는 소리가 날 거고 만일에 그게 다 연골이 없어지고 나면 거기에서는 대리석끼리 부딪히는 것처럼 바닥바닥 부두둑 하는 소리가 어깨 관절 속에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사람이 쓰는 게 뒤쪽 부분의 연골이 더 빨리 닳으면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면 더 진행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후방에 마모가 생기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엑스레이는 이렇게 보입니다. 관절 간격이 이 사이에 관절인데요. 이 사이에 간격이 있는 데가 조금씩 그거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있어서 연골, 얼음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없이 이게 딱 달라붙은 거죠. 그게 달라붙으니까 그 밑에 있는 뼈가 반응을 일으켜서 뼈를 딱딱하게 더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연골이 있으면 이게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줘서 뼈가 그렇게 딱딱해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뼈끼리 부딪히니까 그 뼈는 자기가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몸 스스로 해서 골극이나 이 뼈 연골 밑에 뼈가 딱딱해집니다. 그러시다가 일부에서는 이제 뼈에 무록 같은 것도 생기고요. 이 밑에 있는 뼈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게 생깁니다. 골극이라고 표현하죠. 뼈가 자라나는 게 생긴 이게 이제 어깨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인데요. CT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CT나 MR을 찍는데 CT는 이제 저희가 골 연골이 얼마나 없나 그 다음에 뼈가 어디 부분에 있나.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그 뼈를 얼만큼을 제거를 해야 되나 하는 거를 2차원적인 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3차원적인 면에서 보거나 2차원 면의 높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CT는 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검사고요. 이제 이게 관절염이 있는데 연골이 있는 거가 옆에 말고 그 옆에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회전근개 근육이 정확히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MRI를 찍죠. 회전근개의 손상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치료하는 방법에는 일단 경미한 통증, 중증도, 심한 정도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 자세를 변형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나빠지면 그와 같은 관절염이 생길 환경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깨 회전근개 근육을 강화시키고 견갑골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자세를 이와 같이 좋은 자세를 만들어서 좋은 자세에서 팔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자세를 바꾸세요. 그걸 위해서 이런 근육을 하셔야 되고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염증이 많이 생긴 것들을 이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주사 치료를 하고 물리 치료들을 해드리죠. 물리 치료를 하면 열을 넣으니까 통증 완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도 안 되면 관절막에 이제 윤활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사를 놔드립니다. 주사를 넣으면 당분간은 쓰실 만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치료 방법으로도 도저히 치료가 잘 안 되시면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지속적 통증이 아까 같은 얘기 드린 방법으로도 안 되면 이제 수술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아주 심해서 연골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셔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연골이 조금 남아있는 분들은 관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들러붙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그것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을 하거나 관절락 유리술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관절경이라는 이제 직경 4mm의 쉽게 얘기하면 유리대롱이죠. 그 양쪽에 카메라를 달아서 거기에는 이제 들어가는 유리대롱에는 저기 이제 빛도 들어갈 수 있게 광원이 빛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넣어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본 다음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게 관절막 두께인데요. 이게 보통 한 1, 2mm 정도, 2, 3mm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mm짜리인데 그 정도 두께죠. 6mm씩 두꺼워져 있으면 이게 관절을 점점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마모가 심하게 되니까 그 관절락은 이렇게 제거를 쫙 합니다. 제거를 해서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해드리고 그와 같은 치료를 하기에 뼈도 많이 생기고 연골도 많이 없어졌고 너무 심하고 이러시면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관절 수술을 해서 그 관절을 어떻게 하는지 고쳐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환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어려운 단어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생긴 관절염입니다. 그 사이에 요걸 하나 얘기 드릴까요? 용인 곰돌이님한테 갈비뼈 한 개가 골절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냥 복대랑 진통 수염제만으로도 졸리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개가 부러지고 전이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몇 주 이내로 대부분 뼈가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없어지니까 좋아지세요. 그래서 몇 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갈비뼈 부러진 데가 안 아프다고 다시 뭐 골프 치시고 운동하시고 하면 그 아픈 게 또다시 덧나는 거죠, 쉽게. 뼈가 잘 한 번에 딱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복대 차서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는 늘어났다, 오므라들었다, 늘어났다, 오므라들었다 하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갈비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복대를 차십니다. 그러니까 복대 안 차시고 조금 좋아졌다고 막 휘두르고 몸통 돌리고 하시다 보면 오래 가실 건데, 그러지 않으면 몇 주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컵이야 저리 갔나요? 이런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 충격파 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병원 가서 어깨 주사 맞고 충격파도 했는데 충격파 아프다는 소식 듣고 일단 보류했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충격파는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그중에 효과 몇 가지 어깨에 관계되는 걸 얘기를 드리면, 일단 통증 완화 작용이 있습니다. 충격파를 하시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쉽게 하면 물리치료 받으면 통증이 준다고 들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 기간이 좋아지는 기간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쁜 부분에 있는 힘줄 같은 데나 근육 같은 데 치료를 하면 그게 조직 재생에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시고, 말을 드린 것처럼 충격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충격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격파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집중형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충격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으로 석회를 깰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석회를 깨는 충격파 요법은 제일 먼저 콩팥, 요로의 신장이죠. 거기에 있는 결석이 되셨을 때 그 결석을 다 제거를 하려면 예전에는 수술을 해서 요로를 다 열어서, 아니면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죠. 그전에는 뭐 물을 많이 드세요, 커피를 드시면서 자꾸 내려가게 하세요 하는 것으로도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은 그거를 충격파라는 걸 고려해서 깊이를 맞추어서 그거를 깹니다. 깨면 부서지면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와 같은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기전들이 다릅니다. 그것도 그 집중형이냐 방사형이냐 등등에 따라서 쓰는 용도들이 조금 다르고요. 통증에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회전근개가 파열이 오래되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죠. 회전근개 파열이 작으면 얘기를 너무 늦게 치료 받으시면 안 되세요. 그거 하면 수술이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몇 년 걸립니까? 라고 얘기를 환자들이 많이 하시는데, 몇 년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처음 생겼을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활동량에서 따라 다르고 한데, 이제 이게 보통 회전근개 파열을 우리가 한번 학회에서 얼마나 빨리 파지나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파열이 1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2mm씩 커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좀 더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희들이 10개 대학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서 일을 같이 데이터를 내서 분석하는데 도움을 드렸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4mm, 일본 분보다 약
1mm씩 더 빨리 파열이 커집니다. 일본에서 조사하신 분은 도호쿠 대학이라고 일본 4대 국립대 병원에 계신, 지금은 이제 정년을 하신 분인데, 에지 이토이라는 분이 그 논문을 내셨는데, 우리는 이제 여러 학회가 한 분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어려우니까 쭉 모아서 몇천 예를 모아서 저희가 학회지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mm 정도씩 나빠지거든요. 그 4mm씩 나빠진데 처음 오셨을 때 사이즈가 15mm다. 그러면 4mm씩 퍼지면 보통 이와 같은 관절염까지 진행을 하려면 한 4cm 이상, 우리 한국분, 미국분은 우리나라보다 코카시아는 키도 크고 뼈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5cm, 우리나라 분들은 3.5에서 4cm가 넘어가면 이와 같은 질환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10mm의 발견을 했을 때 평균 잡아서 40mm라고 하면 30mm잖아요. 그러면 8은 32, 넉넉 잡고 8년, 평균 잡아서. 그러니까 더 적게 잡으면 5, 6년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아주 조심스럽게 쓰면 20년 만에도 생기실 수는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이 병을 그냥 놔두면 이와 같은 질환이 될 확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질환은 뭐가 문제냐? 회전근개 파열 후 과사용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연골이 파열이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돼 있고 그 밑에 상완골두가 이렇게 있는데, 있는 거가 여기가 구멍이 났어요. 이렇게 구멍이 났으면 구멍이 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점점 나서 이게 벌어지면 물 밑에서 문어가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 그 위치에서 뼈가 누르는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회전근개가 있다면 이게 회전근개 힘줄이 완충작용을 하는데, 완충작용을 하던 게 점점 없어지고 끊어져서 이렇게 해서 상완골두가 위로 올라오면 이 위에 있는 뼈하고 닿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이 닿아서 이게 견봉이라는 뼈인데요. 닿아서 사이에 있던 회전근개가 없어진 거죠. 없어지면서 이거는 연골이 밑에 있는 건 뼈고, 위에는 연골도 없는 뼈입니다. 이 뼈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지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 가면서 충돌을 자꾸 일으키게 되고, 그 위쪽이 마모가 되고, 그러면서 그 이유는 회전근개란 근육이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같은 근육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끊어진 근육들은 이제 말라버리게 되죠. 그거를 이제 의학적으로 위축된다 이렇게 배우고, 거기에다 더 심해지면 지방이 그 근육 사이사이에 끼게 됩니다. 근육이 끼게 되면 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등심하고 꽃등심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생등심이 있던 거를 꽃등심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를 묶어놓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많이 먹이죠. 사람은 근육이 쓰지 않으면 모든 근육은 이제 빨간 근육에서 꽃등심 같이 기름이 끼는 근육이 됩니다. 일단 사람 몸은 기름이 끼게 되면 그 근육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끼고 기름이 조금 끼었을 때 치료를 받아야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을 복원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기름이 너무 끼어서 하시게 되면 수술을 해서 붙여놔도 그 근육이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이 인공관절 하시죠.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끊어진 회전근개 근육이 아닌 삼각근을 이용해서 팔을 쓰게 만드는 인공관절술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하자고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면 회전근개를 봉합술을 해서 끝낼 수 있는 거를,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봉합술로 안 되면 인공힘줄을 쓴다, 뭐 다른 약재를 넣는다, 뭐 아니면 요즘은 또 몇몇 선생님들은 그 근육이 힘을 못 쓰니까 이 등 쪽이나 앞쪽에 있는 다른 근육을 절개를 한 이만큼씩 한 뼘 이상 합니다. 해서 근육을 옮겨서 갖다 붙여서 그 끊어져서 힘을 못 쓰는 근육을 대신 힘을 쓰게 하는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고서 그래도 안 되면 이와 같이 인공관절 하시는 환자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관절이 굳어서 팔을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혼자 못하는 거를 능동적으로 운동 범위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팔을 들어서 팔을 가는데 팔이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능동적으로 못 올리고 팔을 들어준 건 다른 팔로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수동적으로 올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팔을 올리는 게 되는 그런 분들이 회전근개 관절병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경상이 경미하면 약물 물리 치료를 저희가 하겠죠.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 왜냐하면 관절이 힘줄이 힘니까 염증 생기면서 아프거든요. 그러면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못한 분들은 이제 관절을 스트레칭 운동 시키고 그 자세가 아까 안 좋아지면 힘줄이 상한다 그랬죠. 상한 힘줄을 없애기 위해서 회전근개 운동뿐만 아니고 견갑골 주위 근육 운동 시키고 척추가 많이 이렇게 휘어지면 뼈도 같이 따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를 펴는 운동을 저희가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병이 이제 목이 앞으로 숙이면서 목에서 문제가 오면 척추도 흉추죠. 흉추 있는 것도 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목은 위로 과신전이 되니까 거기에 목 디스크에 문제가 오게 되고 오면 어깨는 앞으로 처지니까 처진 어깨 때문에 회전근개 힘줄이 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와 똑같으세요. 내과에서 얘기하는 대사성 질환이죠. 당뇨병이 생겨서 살이 찌면 살찐 분들이 당뇨만 생기는 게 아니라 혈관이 나빠지니까 고혈압이 생기죠. 당뇨하고 고혈압이 생기면서 온몸에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이게 모든 질환이 같이 오잖아요. 시작은 비만 같은 것들에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을 일단 막으면 나머지 대사성 질환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것처럼 어깨도 자세가 좋아지면 웬만한 병이 진행하는 것은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너무 쪼그라서 힘드시면 이제 주사를 놔서 관절막을 늘리는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취소가 어려우시면 이제 기능 향상이 되면 관절경적으로 아까 이제 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일 때 쓰는 인공관절 방법이고요.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이 있을 때 쓰는 인공관절입니다. 모양이 동그란 게 이게는 이쪽 뼈에 붙었고 이거는 반대쪽에 붙었죠. 견갑골 쪽에. 이거가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30년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이 뼈를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시작해서 일본이나 뭐 중국보다 당연히 더 빨리 사용을 했고요. 수술하는 법을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한 나라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오는 선생님들을 한국에 와서 많이들 배워 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대로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가까이 늦게 이게 안 됐어서 이거를 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아프신 분들은 팔을 못 쓰고 사시거나 관절을 굳히는 수술도 했습니다. 뼈끼리 움직이지 않게 딱 붙여버리면 통증은 없어지니까요. 이게 관절 면이 없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즘은 수술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수술 그 내고정 내 안에다 집어넣는 것들이 좋아져서 인공관절들이 그걸 하는 것 대신 팔을 못 쓰게 만드는 것 대신 쓸 수 있게 만드는 치료법이 인공관절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는 이제 상완골두 괴사인데요. 예전에 고관절, 저의 엉덩이 관절에 많이 생겼던데 이거는 뼈로 가는 피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피가 잘 안 통하면서 여기가 피가 없어서 무혈성으로 죽는 거죠. 괴사 뼈가 피가 안 통하면 모든 데가 죽잖아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상성으로 여기가 똑 부러지면 피가 안 올라오니까 죽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가마병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잠수병이라고 알죠. 잠수병이 물 밑에 아주 높은 압력이 있다 올라오면 그 혈관 속에 놓았던 산소 같은 것들이 버블이 돼 버리거든요. 기포가 되면서 이제 가마병이 생기고 점점 어려운 얘기입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 적혈구멍이 동그라야 되는데 동그랗게 되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병이고 그 다음에 근데 많은 병원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스테로이드, 음주, 예전에 내가 막걸리 얘기 아까 드렸는데 그런 거, 흡연, 항암 치료에서도 좀 오십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이었던 상완골두의 괴사증, 무혈성 괴사증이 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온몸으로 가는 것에 문제가 골절을 제외하고는 온몸에 가는 혈관이나 이런 거에 피가 안 통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양측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성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게 안 심한 부분에서부터 심한 데로 갈수록 치료가 점점 달라집니다. 속에만 조금 상했을 때는 1형이나 2형, 여기 좀 연골이 까져 있죠. 여기 까져 있는 이 정도에서는 뭐 그동안 좋아했던 걸 피하는 겁니다. 금연, 금주, 재활 치료, 그다음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이제 이 뼈 이렇게 가는데 혈관이 막혔으니까 억지로 혈관을 만들어 주는 치료를 합니다. 이게 이 뼈라고 하는 거는 이 뼈 가는데 자극을 받으면 자극받는 데를 따라서 혈관이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작은 구멍을 있는 데를 넣어주면 그 넣어준 천공이죠. 구멍을 내주시면 구멍 내주거나 골 이식한 데를 타고 피가 혈관이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병이 나빠지는 걸 막는 경우가 많아서 그와 같은 수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연골이 다 해서 없어져서 뼈가 이렇게 연골합 골이죠. 뼈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나 그게 점점 무너지면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술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조기에 와서 치료받으세요 얘기를 하는 게 자 보세요. 이쪽 파트만 아무리 심해도 자기 관절을 가질 수 있는 자기 뼈 상완골들을 가질 수 있는 천공술이나 골 이식술 정도로 끝나는데 그게 여기에서 요 딱 어느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그런 방법으로 치료가 아니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인공관절이니까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 받으신 분들 쓰시기 편하신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쓰기는 편한데 그래도 인공관절이니까 안 하고 자기 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염증성 관절염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은 퇴행성이 아닌 활액막염 진행에 따라서 연골 손상이 파괴가 되고 자 보면 여기도 관절이 비어 있죠. 여기 안에 사이에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공간에 하나도 사이가 없으면서 두 뼈가 딱 붙어 있고 이와 같은 염증성 질환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분이 있는 분들은 뼈가 되게 무척 약하세요. 약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 드리면 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우스를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하면 이 마우스 뼈 있잖아요. 이거 마우스에 있는데 여기 바깥을 누르면 이거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딱딱하죠. 뼈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느끼는 질감이 이와 같은 염증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뼈가 어느 정도로 딱딱한 게 없어지시냐 하면 이 마우스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요. 수술을 하다가 보면 누르면 그 뼈가 들어갑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꼭 카스테라 빵 같으세요. 그 정도로 뼈가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만 아니고 염증성 관절염이 있어서 뼈가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게 오면 이제 이런 병들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강직성 관절염 같은 병들이 주로 많이 오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관절이 뼈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뼈가 두 개가 맞닥뜨리면 가운데부터 약간의 이 퇴행성 관절은 이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뒤쪽부터 이렇게 한쪽이 만모가 되는데 이건 뼈 자체가 약하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있던 게 가운데 있던 게 가운데가 점점 이렇게 파고 들은 거죠. 그러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모양으로 관절염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도 다 다르세요. 수술법도 그 관절염마다 치료하는 수술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를 선행을 해서 먼저 해서 관절 파괴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MTX나 뭐 여러 가지 마비계통의 약제들이 많아서 그 진행을 늦게 시키도록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많이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치료 결과를 보시고 계시고 이제 그와 같은 것이 휴지기가 돼서 쓰실만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칭 운동하고 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아니고 이제 병이 더 진행이 돼서 연골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거는 뼈가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약해지거든요. 뼈가 약해지게 되면 인공관절을 해도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나무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스폰지에다 끼워 놓는 거 하고요. 나무 젓가락을 딱딱한 왜 독일 빵들 있잖아요. 빵에다가 꼽아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흔들었을 때 어디가 오래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껍질이 딱딱한 빵에다 꼽아놔야 저기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데 카스테라 빵에다가 젓가락 꼽고 움직이면 금방 구멍 나서 빠져버리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염증성 관절염도 내가 쓰기가 좀 어렵고 관절염이 진행이 됐다고 할 때는 그거를 오래 인공관절을 해도 쓰시려면 너무 늦기 전에 치료를 받으셔야 그 인공관절을 쓰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그게 어려워서 수술도 해드리기가 어렵죠. 인공관절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관절술을 합니다. 자, 하셔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요약을 하면 이와 같은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병들이 있고 그 병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면 제일 좋고 만일에 늦으면 늦을수록 치료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못 참을 때 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오시는 게 치료를 간단하게 끝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분 있으시죠? 그것도 지우셨나요? 맨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분. 자, 하셔서 여기에 이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김지연 님이 어깨 관절염이 생겼을 때 병원 치료 외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운동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깨 안 쓰는 게 최고일 텐데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면요. 그러니까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어서 관절염이 오셔서 문제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근개가 문제가 되셨던 분 있잖아요. 그 문제가 되셨던 분은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그 자세를 올바르게 만들고 힘줄을 보강을 시켜놔야 파열이 진행될 확률이 줍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도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운동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환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근처에 있는 어깨 관절을 전문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꼭 질문을 하시고 좋은 결과를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